전화 상담을 할 때 그리고 가서 보는 가격이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름이 두 글자인 곳 중에 기호가 아닌 곳이에요. 이 남성분들이 얼마나 여기서 매칭돼서 결혼을 할 것인가 묻는다면 나는 대기업 남자를 만나야겠어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굳이 결정사에 가입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나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만 26세로서 결정사에 상담 갔다 왔다가 느낀 점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결정사에 왜 갔냐면 제 연재 주제로 연애와 결혼 관련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의 관심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인가 관심사잖아요. 제가 관련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결정사에 상담이라도 가야지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메이저 결혼 정보회사 중에서 이름이 두 글자인 곳 중에 기호가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와 명품 구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명품 가방을 사본 적은 없는데 보통 명품 가방이 적게는 300에서부터 많게는 1000에서 2000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정서와 가격 면에서 비슷한 건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 가방은 그 가격을 지불하면 확실한 재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결혼정보회사는 얘가 가입비를 낼 때 만남의 기회만 얻을 수 있는 거지 확실한 사람과의 연인관계, 결혼관계가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매니저님이 나에게 주선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결혼정보회사에 쓰는 돈이 어쩌면 아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결정사에 맞을지를 파악하고 내가 그 경우라면 돈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겠죠. 하지만 딱 봐도 내가 결정사를 통해서 특별히 득볼 게 없는 유형인데도 그 큰 돈을 쓸 경우는 차라리 명품을 사는 게 나은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이 결혼정보회사와 전화 상담을 할 때 그리고 가서 보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전화상으로는 최소 금액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제가 전화해 본 곳은 최소 금액이 36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360은 가장 낮은 등급, 이어서 초재졸, 그러니까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였고, 저는 4년제를 졸업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60만 원을 내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480만 원 이상 내고 그 노블레스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두 번째, 과연 어떤 사람들이 결정사에 와서 득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결정사가 분류해놓은 나름의 등급 라인을 한번 봐야 합니다. 가입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시장들을 배웠는데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결정사 서비스는 일반과 노블레스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의 경우는 전문대 이상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비는 360만 원이었어요. 노블레스 이 구간은 G3, G4, G5로 구분이 되는데요. G3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을 나오신 분들이 가입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가입비는 4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입한다고 했을 때 나도 4년제고 남자도 4년제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중견기업이거나 대기업이거나 혹은 공무원을 원한다 하면은 이 460만 원을 내고 G3에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G4의 경우는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전문직에 들어오는 구간으로 가입비는 690만 원이에요. 마지막으로 G5는 내가 가입비를 880만 원을 지불하면 상대방의 직업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이나 지방까지도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관점으로 이 등급을 분석한 결과 결정사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여성은 본인 능력은 평범할지라도 예쁘고 어리고 집안이 좋은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크게 메리트가 없는 집단은 본인이 이미 괜찮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결국에 이 결정사 매칭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조건을 남성의 니즈와 함께 비교해 봤을 때 여자가 유리하겠구나 혹은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게 없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보통 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결정사에 가입 별로 안 합니다.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가입하는 순간 연소득부터 여러 가지를 인증해야 되는데 유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중견기업, 대기업, 공무원 혹은 전문직 분들이 가입을 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말하는 전문직 남성분들을 한번 세 부류로 분류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얼굴은 평범 그 이하이고 능력이 좋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도 중상 이상이고 능력도 좋은 경우죠. 세 번째로는 얼굴 그리고 능력 모두 좋고 집안도 좋아서 정말 집안 좋은 여성을 찾는 그런 남자일 겁니다. 저는 2번 유형, 그러니까 얼굴로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남자는 굳이 결정사에 가입을 안 해도 굉장히
많은 소개팅과 그 회사에서의 매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로 결정사에 안 와도 여자들을 만나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유형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30대 중반에 직업이 세무사라고 해볼게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만약에 머리가 없다 혹은 얼굴이 정말 여성들이 좋아할 수 없는 얼굴이다 했을 때는 이 결정사에 와서 전문직 타이틀을 내세우는 게 이 남자가 여자분을 만나고 결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만날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이 능력 말고 다른 것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어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사에서 만약에 나는 정말 능력이 영순이한 여성분을 만나면 그 수요와 공급이 마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얼굴, 능력 모두 좋고 집안까지 좋은 남성분들은 어떤 여자를 원할까요? 당연히 어리고 예쁘고 집안 좋은 여자입니다. 물론 여자도 전문직이거나 능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집안이 좋아버리면 아예 이제 여자의 집안과 자산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한 유리한 여자들이 조금 매칭이 될 겁니다. 이미 내 주위에 중견, 대기업 남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지인 소개팅을 받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남자분들은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엄청 좋은 스펙은 아니고 중경예시 대학을 나와서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학벌이거나 혹은 서성한이거나 스카이인 친구들이 있는데 뭐 대기업에 다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하면 소개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 남자를 만나야겠어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굳이 결정사에 가입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확실한 정보와 신원을 원한다면은 선택지가 있겠지만요. 그럼 결국에는 저를 비롯해서 저 정도 스펙의 여성분들이 690만 원을 내고 전문직 남자까지 포함된 곳을 찾을 텐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문직 남성분들이 세 부류로 나뉘잖아요. 얼굴이 별로인 유형은 남성의 얼굴을 좀 보는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크게 선호하지 않을 거고 아까 말한 2번 유형 같은 남성분들은 결정사 아니어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을 테니까 결정사가에서 크게 로열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이 남성분들은 정말 내가 집안이 똑같이 좋은 여성을 찾아서 우리 정말 집안과의 M&A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안이 좋은 여성이라면 결정사에 가입하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지만 내 집안은 평범하고 내 능력은 괜찮은 편이다 했을 때는 굳이 결정사에 가입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결정사에 가입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제가 만 26세로서 그 상담석에 앉아보고 그 테이블을 분석한 결과 결정사라는 시스템, 이 불확실한 매칭 시스템에서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구조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690만 원을 지불하고 전문직 남성분들에게 쏠리는 구조로 갈 것 같은데 이 남성분들이 얼마나 여기서 매칭돼서 결혼을 할 것인가 묻는다면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성분이 내가 능력도 괜찮고 그런데 집안은 평범하고 남성의 얼굴은 좀 본다 하는 경우라면 굳이 결정사에 가입하는 것보다 주위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선물 비싼 거 사주고 혹은 프로필 사진 예쁘게 해놓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보는 것 혹은 전문직이나 뭐 대기업 분들이 많이 가시는 커뮤니티 참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 26년을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나를 잘 알아야 하고 또 나에게 맞는 선택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사가 잘 맞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밖에서 만나는 게 훨씬 좋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없으니까 나는 어떤 유형을 파악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청춘에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